안녕하십니까. 유라 힐링원입니다. 오늘은 HSP와 스냅피 그리고 자율신경장애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HSP는 High Sensitivity Person이라 해서 예민한 사람에 대한 얘기예요. 그 예민함이 그냥 감각적으로 예민하거나 성격적으로 예민한 게 아니라 실제로 이 감각의 예민함이 성격의 예민함이 되는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환자들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전체 인구의 15에서 20% 정도가 HSP라 하고요. 이분들은 굉장히 예민하죠. 그 예민함이 차이가 있겠지만은 되게 다양합니다. 뭐 시각적으로 예민한 사람, 그리고 청각이나 후각이 예민한 사람, 촉각이 예민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경우에는 여러 가지 반응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할 수밖에 없거든요. 너무 빛에 민감한 사람들은 어찌 보면 빛 때문에 괴롭지만은 미술이나 시각적 분야에서 굉장히 뛰어난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청각이 예민한 사람은 이제 음악이나 그리고 청각적인 문제가 있는 분야에서 더 뛰어난 걸 가지고 있겠죠.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과거 저희가 사냥을 했던 선사시대 그리고 원시시대나 부족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냥을 할 때나 어떤 부족에서의 위험 관리에서 HSP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HSP의 그 예민한 감각은 어찌 보면 사냥을 나가서 위험을 회피하거나 사냥감을 잡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죠. 잘 듣고 잘 냄새를 맡는 것만으로도 이 감각 센서를 가진 사람들은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문제는 이런 사람들이 반대로 얘기하면 남들에 비해서 굉장히 쉽게 지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남들이 두세 개를 들을 수 있을 때 이 사람은 다섯 개, 여섯 개를 들을 수 있게 되고요. 그 자극이 많아지면 굉장히 지치게 됩니다. 같은 컴퓨팅 능력을 가지고 있는 뇌가 다양한 자극이 들어오게 되면요. 이걸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해결을 못하게 되면 결국 그것은 과도한 긴장감이나 번아웃을 유발하게 됩니다. 이 번아웃이 오게 되면 결국은 혈액순환이 또 떨어지게 되고 혈액순환이 떨어진 조직은 다시 긴장도가 높아지는 반복적인 이제 상황이 되는 거죠. 그 반복성이 결국 스트레스라 부르는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자율신경 장애를 만든다는 거죠. 자, HSP 생각보다 주위에 많습니다. 거의 5명 중에 1명이 HSP란 말이죠. 우리 주위를 봐도 되게 예민한 사람들이 있죠. 물론 그분들이 다 자율신경 장애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복합적인 상황을 만들겠죠. 일이 힘들었다든지 아니면 주위 관계에서 힘들었다든지 살아온 환경이 힘들었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분들이 어쨌든 이제 스트레스라 불리는 자율신경 장애가 생기게 되면 잘 빠져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쉬면 되지 아니면 뭐 털어놓으면 되지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HSP는 대부분 내향적 성격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정보가 들어오게 되면 그 정보를 처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약간 신중하거나 본인만의 시간을 되게 갖고 싶어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얘기하기 전에 정보를 계속 처리해야 되는 뇌가 끊임없이 이제 긴장한 상태가 되거든요. 그 긴장 상태를 풀기 위해서 본인 혼자 굴에 숨어 있고 싶은 생각이 들죠. 하지만 예전에 비해서 현대사회는 그런 사람을 굉장히 소외시키게 됩니다. 넌 왜 그래? 넌 이상하게 사람이 말을 안 하더라? 그렇게 막 몰아세우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분들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더 스트레스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됩니다. 더 자율신경이 심해지고 그것 때문에 몸은 더 안 좋아지는. 여기서 이제 스냅피라는 치료가 필요하게 되는 거죠. 긴장된 근육을 풀어서 일단은 그 굴레를 끊는데요. 요즘 스냅피라는 치료를 굉장히 마치 엄청 쉽고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물론 그 기술 자체는 되게 어렵진 않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기술을 배우는 게 아니라 스트레스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스냅피가 필요한 이유 그리고 스냅피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그 사람의 내면적 문제를 같이 고민해야 됩니다. HSP의 경우에는 70%가 내향적이고 30% 정도는 외향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치료를 하다 보면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외향적인 사람인데 되게 스트레스가 심해서 몇 년 동안 고생하시는 분들 오면 어떨 때 보면 되게 신기한 상황이 벌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몇 번 치료하지 않았는데도 증상이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갑자기 환자가 와서 얘기해요. 선생님, 저 진짜 10년 동안 힘들었는데 이번에 이 치료받고 나서 이번에 3번 만났죠, 선생님? 근데 벌써 좋아지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얼굴 색깔이 달라졌다 하고 표정이 좋아졌다고 얘기합니다. 저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분들 특징 중에 하나는 스네스인데 왜 이렇게 감정적으로 외향적이지? 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물어보면 아휴, 이래야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변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꽤 있거든요. 이분은 실제로 되게 적극적으로 자기를 어떻게든 모듈레이션하면서 외향적이 되는 케이스가 있는데요. 이런 분들은 생각보다 되게 반응이 빠릅니다. 별로 제가 할 것도 별로 없고요. 그냥 안 좋은 부분 좀 풀어주고 스냅피 해주고 통증 좀 잡아주면 예상이 너무 빨리 좋아져요. 하지만 아까 얘기했던 70%의 HSP를 가지고 있는 스네스 환자들은 그렇게 쉽게 좋아지지 않습니다. 스네스가 가지고 있는 그 특징은 네거티브 피드백이 굉장히 심해요. 아까 말해서 감각적으로 예민하죠. 그래서 이미 번아웃이 왔는데 이걸 주사를 주면 또 아파요. 아픈 감각에 의해서 또 힘들어지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치료자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죠. 그냥 무작정 찌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왜 이 치료를 해야 되고 이 치료에서의 어떤 결과론적 얘기 그리고 원인적인 얘기를 충분히 설명해 주고요. 환자에게 본인의 HSP적 성향이 있으면 그거를 충분히 얘기해서 설득을 시켜줘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인문학적인 소양이 좀 필요하게 되거든요. 요즘 막 그냥 스냅피만 찌르고 왜 안 좋아져 이렇게 해서 그만두게 되는 경우 굉장히 많은 환자들이 가끔 보게 되는데요. 타 병원에서 그냥 스냅피하면 좋아진다 해서 해봤는데 3-4번 해도 안 좋아졌어요 이렇게 하고 그냥 그만뒀습니다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설명을 해드려요. 본인은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 이미 그 네거티브 피드백 굴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 굴레를 깨주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고착화된 그 몸의 긴장도나 이런 것을 풀기 위해서는 시간이 당연히 걸리죠. 제가 좋아하는 우재곤 원장님이라고 대화하다 보면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 시간이 약이라고 생각하고 접근하는 그 방법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치료자도 지치거든요. 치료자 입장에서도 이걸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라는 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민한 사람을 잡고 이런저런 얘기를 해가면서 설득을 시켜가고 하게 되죠. 하지만 이 스네스 치료가 정말 잘 돼서 환자들이 새로운 이제 삶을 얻을 수 있는 그 저의 보상이라 해야 되나요? 그 좋은 기분이나 내가 진짜 의사로서 이런 걸 해낼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면 너무 큰 보상이 돼서 할 수 있거든요.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스냅피만 찌르기만 할 거야. 찌르는 게 최고지라고 생각하고 그래도 안 좋아져. 그럼 너의 탓이야 라고 생각하는 치료자가 있다면 상당히 부끄러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은 자율신경을 굳이 보실 필요가 없고 그냥 통증을 열심히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만큼 치료자 역할이 중요하죠. 특히 이제 아까 말했던 그런 HSP 중에 내향적이고 오래된 환자의 경우에는 그런 치료자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얘기하고 싶었던 건 이런 겁니다. 본래 당신은 HSP라고 생각되는 예민한 사람이고 그 예민함이 이런 걸 만들 수가 있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다. 그것은 과거에 인간이 가지고 있던 능력이었고 그 능력이 현대에 와서 조금 힘들게 변했을 뿐이다. 하지만 그걸 인식하고 변할 수 있다면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고 지금보다 더 행복하게 당신의 HSP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HSP가 나쁜 게 아니에요.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그걸 잘하면 예술적 감각이나 창의적 생각을 더 많이 할 수 있겠죠. 남이 보지 못한 걸 보고 남이 듣지 못한 걸 듣고 남이 생각하지 못한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HSP의 자가진단 테스트에 보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감각 과부하, 밝은 빛이나 냄새, 질감 이런 게 더 잘 반응하느냐, 타인의 감정을 자기도 모르게 잘 느낄 수 있느냐, 그리고 통증에 대해서 남들보다 더 빨리 느끼고 더 강하게 느끼고 카페인이나 자극에 의한 그런 부분에서 더 잘 보이고 잘 느끼게 되거든요. 그리고 압박감이 들어오면 그 압박감의 강도에 대해서 견디지 못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HSP 자가 체크는 밑에 보시면 나올 거고요.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HSP든 SNS든 모두 당신의 잘못은 아니고요. 치료자도 좀 더 거기에 대한 인식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